동물보호단체에서 불법적인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물 구조 활동으로 지지와 후원금을 받으면서 뒤로는 몰래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안락사 규모가 워낙 커서 사실상의 살처문으로 의심될 뿐 아니라 안락사 시킨 동물을 식용 개농장업자에게 팔아넘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이 사안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동물보호단체 케어 어떤 것입니까? 그 케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으로 좀 많은 유명세를 탄 단체인데요. 연간 후원 금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펄스 독이죠. 토리를 입양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진 단체입니다. 예. 연간 후원금이 20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규모죠? 국내에서 약 3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 한 달 후원금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규모군요. 자, 이번 사안도 지금 심층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었던 사안입니까? 그 내부 제보자 측에서 제보가 있었고요. 내보자는 그 케어에서 그 은밀하게 그 안락사를 4년 동안 시행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아, 당사자가? 그러면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알고도 그동안은 계속 하시던 분이라는 건가요? 좀 자신이 그 박소연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안락사를 직접 시행을 했고 이번에 자기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이상 이제 동물들의 안락사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부 제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초기에는 같이 했지만 더 이상 뭐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동물단체 케어가 약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대규모 250마리, 많게는 250마리까지 구조를 했었는데 그 많은 동물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약 지금까지 4년 동안 230마리 정도를 시민들 모르게 그리고 직원들조차도 모르게 은밀하게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저 단체가 2000년대 2004, 5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만 맞습니다. 유명세를 탄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유명세 탄 지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토리를 입양하고 그리고 대규모 구조 퍼포먼스를 하면서 많은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 개 농장을 들어간 거죠. 그때 뉴스가 꽤 나왔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유기 동물을 이제 구조해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안락사를 시켜버렸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좀 지금까지 케어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600마리 정도가 됩니다.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케어가 운영하고 있는 그 보호소가 전국에 3곳이 있는데요. 그 3곳에 더 이상 동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 박소연 대표는 대규모 구조 활동을 펼쳤고 많게는 한 번에 250마리 구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8년도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연예인들을 홍보대사 동원해서 그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약 250마리 중에서 60마리가 집단적으로 안락사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파악된 건 뭐 수백 마리라고 얘기하던데. 그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총 합계를 하면 약 230마리 정도가 안락사된 걸로 파악됩니다. 그 중에서 한 60마리는 지난해 연예인들하고 같이 구조했던 동물들이라는 거죠. 자, 뭐 이게 그냥 안락사 시킨 것도 충격적인 건데요. 더 나아가서 다른 의혹들이 나와요. 뭐 식용 개농장에 넘겼다 아니면 거기 업자랑 아예 짜고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충남 홍성에 그 케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보호소 세 곳 중에 한 곳입니까? 세 곳 중에 한 곳인데요. 그 보호소는 사실 직원들에게 거의 공개가 되지 않은 일종의 비밀 보호소였습니다. 직원들이 접근이 어려웠는데요. 그 보호소는 원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과거에 식용 개농장을 했던 분이었고 물론 케어에서는 개농장을 보호소로 바꾼다는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근데 그 보호소가 직원들한테도 잘 공개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약간 은폐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개가 좀 거래됐고 외부로 팔려나갔다고 하고요. 실제로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동물 보호소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 철장 케이지로 허공에 떠 있는 뜬장에 개가 갇혀 있었고 그 보호소 안에서 더 이상 개들이 이렇게 좀 번식하면 안 되는데 강아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리가 한쪽 다리가 없는 유실된 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관리라든가 좀 보호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호소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예. 여러 가지 뭐 시설면이나 관리 실태가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 기자께서 직접 가서 보신 내용입니까? 예, 직접 확인했고요.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도 증언을 들었는데 최근까지도 개가 거래됐고 제가 갔을 때도 개 사러 오셨냐? 저희 가면 개 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주변의 주민들이요. 예, 주민들이요. 내부에서 이 홍성 보호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극소수만 알고 있던 물론 이제 뭐 그런 보호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직원들이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고 네. 그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핵심 몇몇만 좀 관리하는 그런 보호소였습니다. 네, 가보시는 게 어떻든가 많이 외진 곳인가요? 그 동물보호소는 대규모의 동물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곳이 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고요. 네. 거기는 그나마 좀 마을 사람들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좀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 홍성 보호소를 뭐라고 할까요? 거점으로 해서 예. 뭐 유기견을 이렇게 안락사 시키고 판매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홍성보호소라고 거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거기서도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개가 거래된 듯한 정황은 있지만 네. 그 불법적으로 안락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다른 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락사는. 그러면 홍성 보호소는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네. 업자들한테 파는 용도, 식용으로. 그렇게 의혹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더 추가로 취재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안락사된 동물들을 병원 실험용으로 제공했다 예.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 박소연 대표가 사실은 그 안락사 문제가 이전부터 좀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전력이 있습니다. 그 유기견들을 본인 예. 임의대로 수십 마리 안락사해서 네. 대학교에 뭐 실험용으로 기증한다거나 아니면 개 주인이 뻔히 있는 위탁자가 맡긴 건데 잠시 네. 보호해달라고 맡긴 건데 그거를 또 안락사한다거나 그리고 또 지자체로부터 유기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좀 네. 문서를 위조해서 두 군데에서부터 지원금을 편취한다거나 그런 네. 전력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병원 실험용으로 제공한 것은 예. 뭐 다 안 되는 거지만 일단 뭐 주인이 있는데 예, 주인 있는 개도 죽여서 안타깝게도 그럼 뭐라고 또 이제 주인한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박선 대표는 주로 항상 문제가 될 때마다 실수였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또 직원들이 했다라는 네. 식으로 빠져나갔던 전력들이 수차례 있습니다. 뭐 이런 변명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쓰이는 동물들이 산채로 실험을 당하기 때문에 예. 그게 더 나쁜 비인도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안락사 할 수밖에 없는 뭐 동물을 안락사 시키고 보내줬다. 그런 얘기는 뭐 소문이 갑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모르는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 네. 평소에 알고 지낸 가까운 사람이 죽이는 게 더 낫다라는 다소 아,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을 하게 예, 됐습니다. 참 웃으면 안 되는 건데. 네. 자, 안락사 규모가 큰 게 문제다. 아니면은 몰래 한 것이 문제다. 뭐 규모가 커서 그렇다. 어떤 겁니까? 그 두 개 다 문제인데 일단은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락사 네. 뭐 일부 보호소에서 동물 안락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수의학자의 정확한 그 예.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픈 동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동물들한테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을 때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해야지 임의대로 건강한 개까지 죽일 수는 없거든요. 예. 그건 안락사를 보기 어렵고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회원들이라든가 후원자 예. 그리고 직원들에게조차도 비밀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동물 치료와 보호로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현재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뭐 이게 비밀스럽게 한 것과 무관하게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개들 예. 그리고 공격 성향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안락사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미 안락사된 동물들을 뭐 추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네. 그 케어에서 시행된 대규모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또 공격 성향이 있지도 않았는데 네. 단지 여러 개들이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안락사를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의학적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 단체에 그러면은 개의 상태를 기록한 그런 것들은 기록들은 남아 있을까요? 홍성 보호소도 그렇고 네. 그 케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개 개체 수에 대한 정확한 그 통계라든가 기록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는 것도 추정인 상황이군요. 그
통계가 가능하긴 한데요. 가령 이제 안락사를 한 다음에 의료 폐기물 업체에다가 이제 이 죽은 개들을 처리가 되거든요. 그쪽에서 거기서 처리된 총 무게수가 무려 4년 동안 5톤 정도가 됩니다. 5,000kg이 되는데 그거를 큰 개, 진돗개 기준으로 하면 약 진돗개가 25kg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250마리가 정도 나오죠. 200마리에서 좀 넘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그 대략적으로 케어에서 시행된 안락사 규모가 나옵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그 박소연 대표가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이력을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죠. 잠깐 언급하셨던 보조금 이중 수령 의혹, 그게 2006년에 있었던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구리와 남양주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이런 식입니다. 이제 구리에서 개를 구조했다고 하면서 구리 시한테도 지원금을 받고 남양주로부터 또 똑같은 개 사진을 갖고 이건 남양주시에서 구조한 거야. 두 군데로부터 바로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된 거죠.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한 사례가 아니라 수십 건의 사료가 들통이 났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구조된 개를 안락사 시킨 사례가 이제 입건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처벌이 제대로 안 됐고요. 기소 유예가 됐고요. 그리고 후원금을 부정 사용한 일은 비교적 최근이었군요. 2011년.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동물 보호 단체들이 이 케어 대표를 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지금 현재 내부 제보자를 비롯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 분들이 지금 형사 고발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혐의는 두 가지 정도 혐의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물보호법상에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처분 없이 그냥 안락사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횡령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케어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모을 때 케어는 안락사가 없는 단체다라고 홍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받은 후원금으로 안락사도 시키고 뭐 이래저래 썼으면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까? 사기죄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지금 변호사들하고 내부 제보자 그리고 동물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습니까? 지금 뭐 동물과 관련된 형량이 높지 않다고 계속 동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그동안 사실 보호단체에서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동물 학대라든가 동물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혐의가 너무 좀 낮게 형량이 적용된다. 그래서 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벌어진다라고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소연 대표가 좀 법적 처벌을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안 그래도 어렵게 동물 구조 활동이라든가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까지도 나쁜 인식을 받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일 텐데요. 어떻게 좀 대안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동물들이 동물보호소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그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게 그 동물들입니다. 추운 겨울에 먹이가 끊기는 것을 현재 우려하고 있고 난방도 잘 안 되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단체에서 섣부르게 좀 저희들이 자기들이 비판을 좀 받겠지만 섣부르게 후원을 좀 끊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보호단체가 자정하는 계기가 될 테니까 좀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입니다. 좀 더 뭐 근본적으로는 유기동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죠? 한 해에 저희가 국가에서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동물이 지금 버려지고 있고 또 이렇게 뭐 많이 생산이 또 되고 있고 자기들끼리 번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동물보호소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단체에서도 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이 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부분 더 취재하실? 일단은 내부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박 대표가 예산을 과연 어떻게 썼는지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보도해 주실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좀 더 그 사안을 취재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